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황정혁 Squid Game! 리전자이 Squid Game!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된 순간입니다. 이 드라마의 지적 대상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기업인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던 날 넷플릭스는 시원하게 웃을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었을까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한테는 잔칫날이었는데 네. 넷플릭스에는 뭐 초상집이었나요? 무슨 작년에 얘기일까요? 비교하면 확실히 좀 넷플릭스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넷플릭스가 이 에미상이라고 하는 데서 스텝 기술상, 뭐 프라임타임상 모두 다 해서 44개의 상을 탔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26개, 그러니까 한 절반 조금 넘게 이 정도로 줄었고요. 특히나 이제 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미상 본상은 오징어 게임이 받은 2개의 상을 포함해서 약 단 3개뿐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반대로 된 게 작년에 이제 HBO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19개의 상을 탔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HBO가 반대로 44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보여줬고 그런데 이런 게 최근에 이제 이 에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이 3월에 있었었는데 이때도 넷플릭스가 27개의 후보로 올랐었나 수상은 감독상 하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 구독자들 하는 얘기가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볼 거는 많은데 볼 만한 게 없다 이런 불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스스로 좀 위기를 자초한 거 아닌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을 있는 대형 히트작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11년 만에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가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해 이제 올해 상반기에만 117만 명 정도 하락했고 이 때문에 이제 주가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로 약 65%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 히트작도 없지만 두 번째 오히려 더 문제는 넷플릭스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OTT가 딱 넷플릭스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영화 만드는 데는 컨텐츠 만드는 데 다 OTT 하면 이제 넷플릭스에 납품을 했는데 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 컨텐츠를 우리가 OTT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오랫동안 흥행하는 것들이 하나씩 지금 넷플릭스에서 빠지고 그런 것들을 만든 뭐 예를 들면 디즈니라든지 네. HBO 이런 데들이 오리지널 OTT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인 좀 네. 넷플릭스 업체에서는 위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넷플릭스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뭐 구독자 감소하면서 뭐 구독료도 많이 줄었을 텐데 네. 이 넷플릭스도 뭔가 좀 수익 모델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바로 광고라고 하는 카드일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해외들에서 뭐 오는 11월 1일부터 이제 광고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출시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유튜브 우리가 보듯이 뭐 컨텐츠 중간에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예상되는 건 한 편이 끝났을 때 보통 1시간 정도 에피소드가 끝나고 네. 그다음에 광고 보고 또 이제 1시간 보고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주행 몰아보기 이제 힘들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몰아보기는 하지만 흐름이 끊긴다 흐름이 뭐 이렇게 좀 끊긴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몰아보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긴장감이 높은 상태에서 한 편 끝났는데 어디 화장실도 못 가게 또 바로 이어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광고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맥락이 끊기다 보니까 한 번에 뭐 4-5편 몰아보시는 분들이 그냥 2-3편 보고도 약간 이제 템포가 끊길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그렇게 있죠. 광고를 넣는 대신 그 대신 네. 좀 요금은 싸게 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최대한 50% 정도까지도 할인될 것이라고도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 보시게 되면 국내 넷플릭스 요금제가 9,5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스탠더드가 15.49달러인데 이게 이제 한 7에서 9달러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이나 혹은 한 50, 60% 정도의 가격 이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격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기반의 이제 저가 요금제라면 그러면 얼마 정도가 좀 싸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예상으로는 한 50% 정도 내외까지도 네. 최대 할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환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적용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넷플릭스는 이게 4인, 가족, 뭐 네. 계정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 광고 요금제도 그건 가능해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아직은 미정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들을 축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4인 공유 역시도 조금 축소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청 흐름에 많이 방해가 될까요? 광고가 한 몇 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는 스트리밍 콘텐츠 1시간당 약 4분 정도로 지금 예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4분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시작 전에 중간 그리고 15초, 30초 스트리밍 광고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방안이 유력한데요. 근데 이 4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국내 사용자하고 해외 사용자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 정도, 1시간 정도 할 때 광고 비율이 시간당 10에서 20분 정도 나와서 한 이 정도 뭐 적당하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OTT 쓰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광고가 없어서 좋았는데라고 했는데 1시간 끝나고 4분이 나온다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광고를 중간중간 보는 거 외에 다른 거 불편해지는 건 없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요금제에 따라 조금의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해당 요금제마다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광고가 붙을 수 있는 콘텐츠도 있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마음대로 광고를 붙이기 어려운 콘텐츠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보면 넷플릭스가 전체적으로 IP라고 하죠. 이제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고 예.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영화로 이미 개봉했거나 다른 곳에 것을 사오거나 제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원 콘텐츠사와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거 못 볼 수도 있나요? 광고 요금제 채택하면? 네, 뭐 지금 예상대로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어쨌든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니까 그거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TV와 이제 OTT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요금제에선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이 광고 요금제 나오면 갈아타실 겁니까? 이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로 봤을 때는 미국 가구의 50% 정도가 4개 이상의 OTT를 유료 가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을 아낄 수 있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내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OTT에 돈을 많이 쓰고는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요금제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좀 브랜드 이미지를 좀 손실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있었던 것들보다 광고를 못 네. 받은 게 이제 넷플릭스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사람들의 실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유튜브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왜 광고 나오면 무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돈 내면서 광고도 본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는 유튜브의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를 본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예. 거기서 쓰는 비용 구조를 감당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똑같은 시간을 쓰는 건데 광고가 나오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 모델 바꾸면은 넷플릭스가 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광고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보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다양한 마케팅이나 채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뭐 디즈니랜드나 다양한 IP를 활용하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 그게 컨텐츠 외에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IP를 활용한 뭔가 뭐 랜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어떤 컨텐츠가 확장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그 정책이 시사하는 거는 비틀거리는 이 스트리밍 시장에 뭔가 네. 좀 경고를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숙기로 접어드는 이 OTT 시장이 덩치 확장이 거의 끝나가고 수익성 강화라고 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랑 경쟁 관계인 디즈니 플러스 뭐 나도 하겠다 이게 손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디즈니 플러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이제 광고 모델을 접근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거기서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는 워낙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IP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IP를 활용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아무래도 넷플릭스보다는 네. 좀 차별적 우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OTT와의 예. 패키지를 하면서 할인을 하는 전략들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먹힐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자체를 흔들게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해 이 볼 수 있을 것 광고 같습니다. 요금제 언제부터 도입되는 건가요? 현재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이미 몇 개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올해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OTT 시장이 점점 치킨 게임, 이 머니 게임 양상으로 변해가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호모이코노미쿠스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